제발 좀 자자 좀. 재우는 시간이 오히려 제일 화딱지가 난다니까요. 이지 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꼭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몇 시에 잠드나요? 인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아이를 재우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잠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자질 않는 건지, 이렇게 밤마다 속장이 터지신다면 오늘 이지쌤과 함께 아이의 올바른 수면 교육 종결해봐요.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 중에 제가 기질이 민감한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감각적인 기질이 민감한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아이가 민감한 편이라면 더더욱 질 좋은 수면을 해야 합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아이들은 자면서 굉장히 많은 발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는 시간은 낮 동안 몸을 쓰면서 배운 다양한 발달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기별 적당한 시간을 자야 다음날 덜 예민해지고 집중력은 더 올라가요. 즉, 다음날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른도 잠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말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푹 자서 덜 예민하면 상호작용도 더 긍정적이 되고 언어 발달도 촉진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잠은 사실 언어 발달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야 하느냐? 다음은 아이들의 시기별 권장 수면량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 한두 번 낮잠을 자면서 수면량을 충족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서 낮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밤잠 수면량을 꼭 적절하게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지쌤 많이 자는 게 좋은 건 저도 알죠. 저도 진짜 아이가 빨리 좀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재우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이를 빨리 재우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셨어요? 올바른 수면 교육을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지쌤에게 많은 어머님들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일단 아이의 힘을 뺀다 였어요. 들고 뛰고 하면서 자기 직전까지 우리 아이의 에너지를 최대한 빼야 우리 아이는 겨우 자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재우는데 오래 걸려서 그냥 엄마 아빠 잘 때 같이 재운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마음은 아이를 9시쯤 재우고 싶어요. 근데 계속 같이 누워 있어도 안 자는 거죠, 아이가. 나는 집안일도 남았고 저녁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시간이 늦어지고 내가 잘 때 아이도 같이 잔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낮잠이에요. 아이가 기상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늦게 자서 낮잠으로라도 일단 채운다. 그래서 낮잠 시간을 많이 준다는 분도 계셨어요. 이 세 번째도 수면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 아이. 네, 아이를 빨리 자게 하려고 자기 직전까지 에너지를 빼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최대한 에너지가 빠지면 잘 잘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는 오히려 각성이 높아져서 온몸의 감각들이 더 민감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이 기질이 민감한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놀이동산에 가서 고속열차를 탔어요. 그러고 고속열차를 타고 나자마자 바로 누워서 가만히 자보자 라고 하면 바로 잠이 올까요? 당연히 안 오겠죠. 우리 아이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몸과 감각의 각성을 높이는 행동들을 하다가 바로 자라고 눕히면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일지 몰라도 아이의 속은 과흥분, 과각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자려고 하거나 오히려 더 들고 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몸과 감각이 깨는 행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과하게 들고 뛰기, 너무 많은 음식 먹기, 소리 지르기, TV 시청 등 이렇게 눈과 귀, 또 신체 감각이 높아지는 행동들은 제한하셔야 해요. 반대로 편안해지는 행위,
앉아서 놀기, 편안한 목욕, 책 읽기, 그다음 작은 것들 만들기, 보드라운 이불에 뒹굴기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잠들 때까지 무한정 시간을 준다. 이것도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잠이 드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어땠나요? 포대기 해서, 유모차에 태워서 이런 식으로 재워줬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혼자 좀 스스로 잤으면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감한 아이는 자신의 몸을 조절해서 힘을 편안하게 빼고 잠이 드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수면 교육이라는 건 무조건 일찍 잠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잘 자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지칠 때까지 그냥 있어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선 잠을 자는 곳이 지정이 되어야 해요. 안방이나 아이 방에서 잔다면 저녁 시간에는 그 방에서 놀기보다는 거실에서 놀도록 해주세요. 적어도 저녁에 있어서 이 방의 용도는 잠자는 곳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침대가 뛰어노는 곳이면 엄마가 자자 하고 누워도 언제든 일어나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의 용도를 아이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는 자는 곳이다 하는 공간 만들기. 그러니까 자는 곳에서 평상시에 너무 다양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지정된 시간에 자러 들어가면 우리 집만의 수면 의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 3권 읽어주기,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 대화하기, 또 편안하게 마사지 해주기. 저 이지쌤은 이 세 번째 마사지를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아이를 눕히고 아래쪽부터 아주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로션을 발라서 해줘도 되고 살짝씩 꾹꾹 이렇게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만의 수면 의식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자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계속 말소리를 내면서 떠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돌아다니지 않게 아이를 지속적으로 눕히시고 자기 전 대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에 너무 많이 대응하지 않고 지금이 자는 시간임을 계속 인지시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환경을 계속 제시하면 내가 잠이 들어야 하는 시간이구나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요. 자기 전에 대화하거나 책 보거나 하다가 수면 음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끝. 눈 감고 누워서 잠을 부른다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낮잠인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잘 잔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잘 안 잔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 번씩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좀 길게 재운다라는 분도 계세요. 또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낮잠 시간이 미뤄지다 보니까 늦은 오후가 돼서야 낮잠을 잔다. 그러고 늦게 깬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음은 아이들의 권장 낮잠 시간이에요. 아이의 낮잠 패턴이 너무 비일관적으로 들쑥, 날쑥 하게 돼버리면 밤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아이가 피곤할 때 적당히 낮잠을 자야 잠드는 걸 나중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잤다 안 잤다 또 많이 잤다 적게 잤다 이래버리면 아이 입장에서 이걸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른도 매일 7, 8시간을 비슷하게 자야 생체 리듬이 편안하죠. 만약에 월요일은 3시간 잤다가 다음날 화요일은 10시간 자고 이러면 평균은 똑같을지라도 생체 리듬이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약간씩 벗어날 수는 있더라도 비교적 일관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만약 너무 많이 잔다면 아이가 적당량을 잤을 때 깨워주셔서 저녁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가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낮잠을 너무 늦게 자려고 한다면 늦게 잤더라도 적정한 짧은 양만 재우시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낮잠 자는 연습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감한 아이들은 이 수면 패턴을 정립해 나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요. 그래서 하루 이틀 성급하게 도전하시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가 잠이 드는 그 시간보다 10분만 빨리 잠들게 하자를 목표로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10분씩 눕기 시작하는 시간을 당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이 10시 30분에 눕는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10시 20분에 누워보시는 거죠. 여러분도 아이들이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 처음에는 1시간을 넘게 아이 옆에 누워 있어야 해서 너무 고문이다. 너무 화딱지가 나서 자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자자 하고 최대한 아이에게 각성을 올리는 자극을 주지 않으시고요. 반복적인 작은 노랫소리나 반복적인 토닥이기, 이런 일관된 자극을 아이에게 주시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각성을 조절하고 편안하게 잠드는 연습을 한 달 동안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 한 달 동안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한 달을 진행하고 나서 아이의 생체 리듬이 잡히기 시작하면 아이가 잠드는 시간이 보다 빨라질 겁니다. 또 잠을 자는 시간도 보다 일러지겠죠. 갑자기 어느 날 일찍 재우면 다음 날 일찍 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10분씩 당기면서 총 밤잠의 양을 늘려봅니다. 몇 달의 고생으로 몇 년,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편안한 밤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갈 거예요. 오늘 이지쌤의 내용 도움되셨을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이 발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